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서현살롱을 들으며 세상엔 저 말고도 희한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고 있는 30대 돌싱입니다. 그리 길지 않았지만 한때 저에게도 있었던 시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꽤 오랜 시간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아빠가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내 살림만 하던 엄마는 모든 것이 다 충격이었다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아직은 어린 저를 자기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마냥 무섭기만 했다고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엄마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직장 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막했던 엄마는 직장을 구하는 것부터가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러다 운 좋게 일자리를 구해도 한 달을 버티기 힘들었어요. 아, 아줌마, 손이 그렇게 느려서 이만한 설거지를 언제 할 거야? 나 참. 이래서 초짜는 아무리 급해도 쓰는 게 아닌데.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할게요. 됐어요. 알른이 죽지? 아줌마, 그냥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저기 사장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꼭 돈 벌어야 하거든요. 아줌마 눈엔 내가 자선사업가로 보여요? 됐고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그렇게 손이 느리다는 이유로 식당 설거지 자리마다 퇴짜를 맞은 엄마는 집에서는 제가 볼까봐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철이 들어버린 저의 눈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기에 알아도 모르는 척 엄마를 배려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엄마도 알았는지 너무 빨리 커버린 제가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이렇듯 변변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엄마는 오직 살겠다는 생각으로 막노동 현장까지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고 하더군요. 기술도 없고 힘도 없는 엄마를 써줄 리는 만무했어요. 하지만 이런 엄마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드디어 엄마에게도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로 엄마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소라 엄마, 요즘 일자리 구하러 다닌다며 어째 일자리는 구했어? 아니요, 제가 워낙 살림만 해서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 요즘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야. 그래서 하는 소린데 내가 아는 집에서 가사일을 해줄 사람을 찾는데 소라 엄마 생각 있어? 가사일이요? 가정부 뭐 그런 건가요? 뭐 그렇지. 안 그래도 거기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돈도 많고 인품이 참 좋아.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편할 거야. 소라 엄마 살림 하나는 잘하잖아. 저야 당연히 기회만 있다면 하고 싶죠. 근데 제가 워낙 서툰 데가 많아서 괜히 아주머니에게 민폐가 될까봐. 아유, 별 걱정을 다 해. 사람이 그렇게 물러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한번 가서 면접이라도 봐. 근데 있잖아, 딱 한 가지. 그 집에서 원하는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게 뭔데요? 소라 엄마, 음식 잘하지? 거기 사장님이 입맛이 많이 까다롭나 봐. 사실 거기 가사 도우미 하겠다고 여러 면접을 봤거든. 근데 다 음식이 별로라고 까였어. 그래요? 그럼 저도 힘들지 않을까요? 안 해보면 모르지. 혹시 알아? 소라 엄마 음식이 그 집 사장님 입맛에 딱일지. 그리고 내가 자기 음식 안 먹어봤나? 자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하는 거니까 주눅 들지 말고 해봐.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도 아니잖아. 맞아요. 고맙습니다. 저 면접 보러 갈게요. 그럼 저 언제 가면 돼요? 내일. 마침 그 집 사장님이 내일 쉬신다고 해서 쇠불도 당길 때 뺀다고 부담 갖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음식이라 만들어주고 와. 음식 한 값이랑 교통비는 준다고 하니까 떨어져도 손해볼 건 없어. 그렇게 저희 엄마는 동네 아주머니의 소개로 가사도우미 면접을 보러 가셨어요. 그리고 평소 하던 대로 된장찌개와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은 그 집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네, 고향이요? 저는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요. 역시나 전라도 분이셨군요. 저희 어머니 고향도 전라도예요. 목포 분이셨는데 된장찌개 맛이 저희 엄마가 끓여주신 맛이랑 아주 비슷하네요. 그런가요? 저는 다른 사람 음식은 잘 먹질 않아서 입에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너무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습니다. 혹시 고추장 양념으로 육회도 하실 수 있나요? 그럼요. 고기만 있으면 뚝딱이죠. 세상에나, 여사님, 저희 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나요? 저는 하루가 급해서요. 청소나 뭐 그런 건 대충 하셔도 됩니다. 여보,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아주 숨 넘어가겠네. 여사님이 해주신 음식이 정말 맛있나 봐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음식은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이 사람 때문에라도 여사님이 빨리 저희 집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사님은 어떠신가요? 급여나 조건은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는 간절히 바라던 일자리를 얻으셨어요. 게다가 듣던 대로 사장님과 사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항상 저희 엄마를 여사님, 여사님 하며 존댓말을 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부자고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은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집 사장님이랑 사모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 소라야, 엄마는 우리 소라도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어. 세상에 그 집에서 얼마나 잘해주길래 집에 오면 그 집 얘기만 해? 엄마 딸 살짝 서운하다. 어머, 엄마가 그랬니? 미안해. 엄마가 그 집 사장님, 사모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엄마도 모르게 그랬나 봐. 근데 그분들 진짜 좋으신 분들이야. 오늘은 또... 아, 알겠어. 그 집 얘기 그만할게. 우리 딸 밥은 먹었니? 오랜만에 엄마가 너 좋아하는 수제비 해줄까? 그렇듯 저희 엄마는 그 집에서 10년 넘게 가사 도우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 사모님이 엄마의 사정을 아시고는 월급이나 보너스도 두둑하게 챙겨주셨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저희 엄마가 몸둘 바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월급도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보너스까지 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맨날 맛있는 음식에 집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죠. 이거 뇌물이에요. 절대 그만두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소라 대학 입시도 있는데 그러려면 돈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아우, 제 딸 걱정까지 제가 정말 무슨 복에 이런 분을 만났나 싶네요. 저희도요. 저희는 이제 여사님이 해주는 음식 아니면 어디 가서 밥도 못 먹어요. 이렇듯 저희 엄마와 그 집 사모님은 서로 은인이라며 그 인연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덕에 저는 돈 걱정하지 않고 대학 졸업을 할 수 있었고 남편을 만나 결혼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다고 까칠한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결혼 전부터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지금이야 그런 대우나 받으며 뭐하러 그런 집에 시집갔을까 후회 막심이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듯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그런 모진 반대에도 괜히 더 애틋해져서 남편과 꼭 결혼하고 싶었어요. 남편과는 대학 졸업 후 첫 번째로 들어간 회사에서 만나게 됐는데 나이는 3살 많았지만 입사 동기로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하루 중 상당수 시간을 함께 있다 보니 저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고 그렇게 4년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시어머니가 했던 그 첫마디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듣자 하니 아가씨 모친 직업이 가사도우미라면서요. 진짠가요? 네? 네, 진짜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럼 사돈 직업이 파출부라는데 문제가 안 되나? 이건 뭐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난감한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모르긴 모르지만
제가 인사를 가기 전까지 남편에게 저와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난감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혼자 가사 도우미 일하면서 이 사람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감사한 거 아니야? 라며 남편이 저 대신 핏대까지 세워가며 시어머니와 맞섰고, 그 때문에 시댁 분위기가 싸해져서 저는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는데, 그런 대우를 처음 받아본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불쾌하다 못해 화가 나서 그날 바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그때가 저나 남편이나 서로 한참 좋았던 시기라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면서 자기는 절대 저와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리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남편을 외면하기는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 후로 남편은 일주일 동안 회사에 무단결근을 하더니 매일같이 술만 먹고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결국 그 꼴을 더는 볼 수 없었던 시어머니가 남편 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내가 그날은 말이 좀 심했다. 본의 아니게 상처 줘서 미안하구나. 그러니 이제 마음 풀고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니? 니들 서로 죽고 못 산다며. 그래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지금 동석이 꼴이 말도 못해. 이러다가는 장가도 가기 전에 초상 치를 판이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항복으로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짧았던 생각으로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엄마의 직업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실수고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첫 시작부터 삐걱거리던 저와 시어머니는 거의 모든 것이 맞지 않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맞지 않았던 건 소비 습관이었어요. 그때 당시 시어머니는 꽤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장사가 잘 되는지 항상 별 생각 없이 돈을 펑펑 쓰셨는데 그런 시어머니 눈엔 한 푼 한 푼 아끼려 애를 쓰는 제가 별스럽게 보였던 모양이었어요. 야, 너 그 옷 도대체 언제 산 거니? 넌 뭐 해져서 떨어질 때까지 입어야 새 옷을 사는 거야? 왜요? 이 옷 아직 멀쩡한데? 넌 젊은 애가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 넌 눈이 없어? 요즘 누가 그런 옷을 입냐고. 너 그러고 돌아다니면 네 남편 욕먹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전에 니네 집에 가보니 너 변변한 화장품도 없더라. 세상에 무슨 애가 그렇게 지지리 공상을 떠는지. 이러니 네가 파출부 딸인 거야. 그러고 살면 니네 엄마는 너 근검절약한다고 칭찬하겠지만 나는 속이 터진다고. 모름지기 사람은 통 크게 살아야 하는 건데 무슨 밴댕이 소갈딱지 마냥 그러니 사람들이 내 아들 보면 뭐라고 하겠어. 요즘 세상에 그러고 살면 무시당하는 건지도 모르고 아우 답답해. 엄마 또 시작하는 거야? 엄마나 그러고 살아. 며느리가 알뜰하면 좋지. 엄마는 며느리가 물색도 없이 돈이나 펑펑 쓰고 다녔으면 좋겠어? 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게 돈 있고 빽있는 집에 장가 갔으면 좀 좋아? 기껏 힘들게 키워놨더니 고작 파출부 딸이나 데려오고. 시어머니는 이렇듯 무슨 불만만 생기면 저희 엄마의 직업을 들먹이며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저보다도 먼저 남편이 펄쩍펄쩍 뛰며 저 대신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했기에 그나마 참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은근슬쩍 자기 엄마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아마도 결혼까지 한마당이라 시어머니도 남편도 제가 어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남편은 저에게 돈 많은 시어머니한테 잘하라며 잔소리까지 했는데 사람 변하는 거 우습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 말이 다 맞지 않아? 장모님 가사 도우미 일하시는데 솔직히 우리 집이랑은 차이가 있지. 근데 우리 엄마는 자기 며느리로 받아줬잖아. 그럼 자기도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우리 엄마 기분 팔아서 기분만 잘 맞춰줘도 이것저것 다 사줄 텐데. 뭐? 이젠 나더러 어머님 비위를 맞추라고? 말이 좀 그렇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예의고 도리지. 그래? 그럼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파출부라고 깎아내리는 건
그것도 예의고 도리야? 아씨, 너 그거 피해망상이다. 내가 무슨 말을 못해. 알았어. 하기 싫으면 관둬. 사람이 생각해서 조언을 하면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래야지. 이건 뭐 대화가 통하지를 않으니 우리 엄마가 답답할 만도 하다. 원래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이렇게 변하는 건가요? 제가 많은 걸 바랬던 건 아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전 결혼한 걸 후회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대가가 겨우 이거라니. 나중엔 속은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하지만 선뜻 이혼 생각은 할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속상하실 것 같아 참기로 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과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밑반찬이 떨어졌을 것 같다며 음식을 해오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하필 반갑지도 않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셨고 그렇다 보니 두 사람이 저희 집에서 딱 마주치게 됐는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저희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 엄마에게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돈 오셨어요. 저는 사돈 오시는 줄도 모르고 왔는데 여기서 딱 보게 되네요. 그런가요? 잘 지내고 계셨죠? 부족한 딸 보내고 제가 변변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아닙니다. 저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닙니다. 요즘 애들 다 그렇죠. 그런데 가져오신 건 다 뭔가요? 아, 이것저것 밑반찬 좀 만들어 봤어요. 애들이 먼저 가져간 게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러고 보니 사돈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하기사, 가사 도우미 일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청소나 음식 만드는 건 베테랑이시겠네요? 네? 뭐 그렇다면 그렇죠. 저희 엄마가 갑작스럽게 툭 하고 던진 시어머니의 말에 민망한 듯 대답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기분 따위는 상관없는지 자기 마음대로 저희 엄마가 해온 반찬통 뚜껑을 죄다 열어서 맛을 보기 시작했고 제가 뭐라고 할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음식이 맛있다며 설레발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저희 엄마도 음식이 맛있다는데 거기에 대고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어요. 어머, 이것저리 정말 맛있네요. 식감도 좋고 양념도 딱 적당한 게 우리 가게 손님들이 좋아할 맛이네. 사돈, 이거 저한테 파실래요? 어머, 팔다뇨. 그리고 그렇게 손님들 상에 낼 정도로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끼 때우는 용이죠. 사돈도 참, 그러지 말고 파시는 게 정 내키지 않으시면 시간 괜찮으실 때 저희 식당에 오셔서 이거 만드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레시피 값은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그 정도는 아닌데 정 그러시면 제가 이거 만드는 방법은 적어드릴게요. 알고 보면 너무 쉬워서 사돈께서도 뚝딱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저리는 제가 샘플로 가지고 갈게요. 예, 아가. 내가 이것저리 다 들고 가도 괜찮지? 넌 또 네 엄마께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니까. 네? 아, 네.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 겉절이가 정말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한 통을 시어머니가 몽땅 다 가져간다고 하니 달갑지 않았죠. 그리고 순진한 저희 엄마는 메모지에 겉절이 담그는 방법을 아주 꼼꼼히 적어주셨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절대 저희 시어머니가 그 겉절이를 직접 담그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사실 말이 좋아 식당 사장이지 저희 시어머니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법이 없으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가게 음식들은 모두 주방 이모님이 만들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어머님 식당 단골이지 사실은 주방 이모님 단골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저희 시어머니는 주방 이모님들한테도 참 치사하고 야박했는데 아마도 저희 엄마가 적어준 겉절이 레시피도 이모님들한테 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 예상대로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알려준 대로 겉절이를 담갔지만 그 맛이 나지 않는다며 저희 엄마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고 제가 내키지 않아서 얼버무리자 성질 급한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저희 엄마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사돈, 아무래도 사돈께서 적어준 레시피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 맛이 영 나지 않거든요. 그러지 말고 쉬시는 날 저희 식당에 한번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렇게나요? 제가 당분간은 시간을 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머, 그 가사일 봐준다는 집은 뭐 하루 종일 일만 시킨답니까? 그러지 말고 몇 시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퇴근 시간 이후라도 오셔서 알려주세요. 이미 손님들이 사돈이 만든 겉절이 맛을 알아버려서 이젠 손님상에서 뺄 수도 없어요. 오죽하면 따로 사고 싶다는 손님까지 있다니까요. 아니, 그걸 왜 손님상에 내놓으셔서 그냥 식구들끼리 드시지. 제가 오죽하면 이럽니까? 그러지 말고 제가 그 가사 도우미 월급만큼 챙겨드릴 테니까 거기 일 그만두시고 저희 식당에서 일해보시면 어떠세요? 가족이 좋다는 게 뭡니까? 사돈 덕에 저희 식당이 잘 되면 결국 며느리가 그 덕을 다 볼 텐데 딸 생각하셔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제가 워낙 힘들 때부터 지금 일하는 댁에서 받은 은혜가 많아서요. 그리고 사돈지간인데 제가 사돈 식당에서 일하면 아마도 저희 딸이 싫어할 것 같아요. 어머, 진짜 서운하네요. 아무리 사돈지간이라도 가족은 가족인데 남의 집안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막말로 제가 이 일로 며느리에 구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신 거죠? 순간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선 넘는 협박에 더는 웃으면서 말할 수 없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생각해서 화는 내지 않고 다시금 정중하게 그러지 마시라고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슨 집착인지 시어머니는 그럼 식당에 와서라도 겉절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 늦은 시간은 자기와 주방 이모들이 피곤해서 안 된다며 오전에 와달라고 했다는데요. 결국 저희 엄마는 끈질긴 시어머니의 반협박에 알겠다고 마지못해 얘기했고 혹여 제가 알고 뭐라고 할까 싶어 저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는데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 식당으로 갔고 거기서 시어머니가 준비한 겉절이 재료 양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살다 그렇게 많은 재료들은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이렇게 많이요? 저는 그냥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런 건데. 뭐 겸사겸사죠. 그리고 주방 이모님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그렇게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 아, 멋들해요. 저분이 알려주시는 거 잘 보고 배우세요. 지난번처럼 비싼 배추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알겠어요? 월급을 받으면 돈값을 해야지. 그때부터 슬슬 저희 엄마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얼른 방법이나 알려주고 가자는 생각에 손빠르게 양념 비율을 맞췄다는데요. 식당 음식은 처음이라 그 양 맞추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나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주방을 나가서는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주방 이모님들도 뭔가 기분이 상했는지 도통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다는데 순간 저희 엄마는 내가 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나 싶으셨대요. 그렇게 양념을 모두 만들고 주방 이모님들께 설명까지 마친 엄마는 출근 시간에 늦었다고 부랴부랴 식당을 나섰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엄마를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는데요. 또 이틀 뒤 아마도 식당 겉절이가 모두 떨어졌을 무렵이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도통 그 맛이 나지 않는다며 저희 엄마를 기어코 식당으로 불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우리 아줌마들이 사돈 겉절이를 도통 만들지를 못해서 그래서 오늘은 메모하고 핸드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으라고 했으니 다시 한번 만들어주세요. 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겉절이 재료를 엄마 앞에 보였다고 했는데 이쯤 되면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른 게 아니라 겉절이를 만들라고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결국 보다 못한 엄마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저기 사돈, 제가 전에 적어드린 메모 있죠? 라고 말을 꺼내셨고 아, 그거요? 버렸는데요? 제가 거기 적힌 대로
우리 아줌마들한테 해보라고 했는데 영 맛이 이상해서요. 그래서 방법을 잘못 적으신 것 같아서 버렸네요. 그걸 지금 왜 찾으세요? 라며 시어머니가 황당한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재료 양이 많다 보니 양념 비율도 달라야 할 것 같아서요. 전에는 말로만 알려드렸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적어드리려고 했는데 버렸다니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당황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은 이모님들이 다 적고 동영상까지 찍을 텐데 사돈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겉절이나 담그세요. 당장 이따 손님 상에도 내가야 하는데 이러고 계시면 시간을 어떻게 맞춥니까? 뭐라고요? 저도 사돈께서 배우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선의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사돈은 저와는 마음이 달랐나 봅니다. 어머, 지금 그냥 내뺀다고요? 지금 저랑 장난합니까? 이 많은 재료는 어쩌라고? 그리고 당장 이따 손님들이 겉절이 찾으실 텐데 그건 또 어쩌라고요? 일부러 저 엿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죠? 사돈이야말로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오늘도 저 많은 거 저 혼자 담그고 다음에 또 그 맛이 안 난다고 저 부를 생각이셨잖아요. 메모하고 동영상을 찍는다고요? 그럼 제가 말로 알려드릴 테니 사돈께서 직접 하세요. 그게 더 확실하겠네요. 아니, 제가 여기 사장인데 제가 왜 겉절이를 담가요? 그런 일 하라고 저 사람들한테 제가 월급 주는 겁니다. 사돈이야, 남의 집 파출분화에서 돈 받는 입장이라 모르겠지만 돈 주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던 주방이모 한 분이 아우, 내가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는 줄 알아?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직원이 종이야? 나는 오늘부터 여기 때려치울란다. 라며 앞치마를 벗어서 패대기 쳤고 뒤이어 다른 이모님들도 기다렸다는 듯 앞치마를 벗었다고 했어요. 어머 형님 그만두시면 저희도 그만둬요. 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형님 믿고 참고 있었지. 형님 없으면 저도 더는 할 마음 없네요. 맞아요. 저희 그냥 전부 여기 그만둬요. 어차피 우리 아니면 여기 장사 못하잖아요. 어머, 이 아줌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오늘 장사 못하면 그거 아줌마들이 배상할 거야? 우리가 왜? 네가 네 사돈한테 잘 배워서 네가 만들어서 장사해. 가자 얘들아. 월급 정산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노동청에 갑질 고용주라고 확 신고할 테니까. 결국 평상시 주방 이모님들한테 함부로 한 대가를 치른 시어머니는 당황한 것 같더니 이내 저희 엄마에게 이렇게 된 거 당장 사랑 구할 때까지 식당 주방 일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셨고 저희 엄마가 그렇게는 못한다며 주방을 나가려고 하자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못한다니요? 그럼 당장 장사 못하고 문 닫게 생겼는데 사돈이 책임지실 거예요? 라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대요. 그리고 그즈음 되자 저희 엄마도 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데 자기가 만만하게 보이면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를 함부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사돈, 제가 어지간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할 텐데 오늘은 도저히 이 말은 해야겠네요. 전 일하시는 분들에게 겉절이 담그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사돈께서 하도 부탁하셔서 사돈께 알려드리려고 왔죠. 근데 정작 사돈께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남한테 미루기만 하시니 이건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식당 주인이 사돈인데 정작 사돈은 음식할 마음이 없잖아요. 어머, 지금 저한테 잘난 척 훈계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남의 집 파출분화하는 사돈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데요. 그리고 사돈이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잘 되는 식장 사장들은 전부 음식 안 해요. 사장인데 그런 굳은 일을 왜 합니까? 그러게 좋게 팔라고 할 때 겉절이나 팔지 괜히 이 사단을 만들어서 이제 어쩌실 겁니까? 어쩌긴 뭘 어째요. 사돈 식당이니 사돈이 알아서 하셔야죠. 어머어머, 웃겨 정말.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합니까? 사돈은 눈치도 책임감도 없어요? 이렇게 됐으면 알아서 사람 구할 때까지는 나온다고 하셔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게 망할 그 겉절이는 왜 담가서는 이 지경을 만들어요? 제가 사돈 드리려고 만들었나요?
제 새끼 먹이려고 만들었지. 그러게 식당에서 아웅다웅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다투고 있을 거라고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평소 친분이 있던 주방이모 한 분께 연락을 받았고,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니 가게 주방에서 겉절이를 만들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시어머니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제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게 오픈 시간이라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러면서 주방에서 들리는 두 분의 싸우는 소리를 모두 듣고 계셨는데, 저는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에 얼른 식당 주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왔다는 걸 알 리 없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향해 삿대질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이래서 파출부나하는 당신 딸 결혼 반대했던 거야. 그깟 파출부 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 지경을 만들어. 벌어봤자 쥐꼬리만큼 벌 텐데 괜히 자존심만 내세우는 꼴이 참 역겹네. 당신 그러고 가면 난 오늘부터 당신 딸 쥐잡듯 잡을 거야. 당신 딸도 참 딱하지. 당신 같은 엄마를 둬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 소라야, 네가 이 시간에 왜 여길 왔어? 회사는? 저는 시어머니 말을 뒤로 하고, 엄마 여기 왜 있어? 그리고 이게 다 뭐야? 설마 이 많은 걸 여태 엄마가 한 거야? 아니야, 못한다고 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있었어. 얘, 너 잘 왔다. 네가 네 엄마 설득 좀 해. 내가 그 파출부 월급보다 더 준다고 하는데 네 엄마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안 한다고 한다. 여기 있던 아줌마들 전부 네 엄마 때문에 그만두고 나갔는데 니네 엄마는 어쩜 저렇게 무책임하시니? 무책임하다고요? 저 주방 이모님한테 전화 받고 온 거예요. 그분들 전부터 어머니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그걸 저희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 월급이 얼만 줄 알고 그렇게 말씀 함부로 하세요? 엄마, 뭐해? 얼른 나가. 그리고 겉절이고 뭐고 다신 여기 오지 마. 어머, 너 웃긴다? 넌 누구 식구야? 네가 우리 식당 망하면 책임질 거야? 사돈, 이 겉절이 다 하시기 전까지 못 가십니다. 가만 보니 경우 없는 건 모녀가 아주 똑 닮았네요. 그래요. 이 겉절이를 다 해야 저희 엄마 보내주실 건가요? 좋아요. 그럼 제가 저희 엄마 대신 해드릴게요.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양념하려고 꺼내놓은 것들을 몽땅 대야에 때려놓고 그 양념을 저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는 시어머니 머리에 그대로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양념이 잘 배라고 시어머니 머리를 두 손으로 비벼드리기까지 했는데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도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었죠. 하지만 이윽고 시어머니가 귀가 찢어지게 비명을 질렀고 네가 미쳤지?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라며 입에 들어간 양념을 뱉으며 저에게 달려들었는데요. 그의 질세라 저는 겉절이 담그려고 준비해 놓은 배추들을 시어머니에게 모두 던져버렸어요. 어머니, 그걸로 얼굴이랑 머리 닦으시면 그게 겉절이네요. 어때요? 제 솜씨도 저희 엄마랑 똑 닮았나요? 소라야, 그만해. 야,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이래서 가난하고 천한 것들과는 상종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야, 너 당장 이리 안 와? 오라면 누가 겁낼 줄 알아요? 소라야. 엄마,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아. 엄마랑 내가 어디가 어때서? 우리 떳떳하게 잘 살았잖아. 천하다고? 천한 게 누군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일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천한 거야. 알기나 해? 저는 태어나서 그날 가장 큰 소리를 내봤어요. 그 때문에 식당 홀에 있던 손님들도 조용히 식당을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더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 엄마를 잡아 끌고 식당을 나갔는데요. 가긴 어딜 가? 너 이리 안 와? 하며 겉절이 범벅이 된 시어머니가 저희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왔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보며 놀라더니 어떤 사람들은 사진까지 찍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 길로 엄마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너 어쩌려고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냐? 엄마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 사람이 거기 그러고 서 있어? 아, 그나저나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이 참 못됐던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랬어. 그냥 그때 정서방이 빌어도 받아주지 말걸. 얼마나 후회하고 사는지 몰라.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꼭 참으려고 했는데. 참긴 네가 왜 참아?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자 마음 편하게 살았다니.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하지.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아니야. 아니다 싶으면 얼른 정리해. 정서방은 자기 엄마 저러는 거 알고 있어? 그럼 알면서 나한테 자기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는 사람이라니까? 순간 제 말을 들은 친정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살짝 눈시울도 붉어졌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아무래도 제가 시어머니 식당에서 저지른 일을 전해 들었는지 화가 단단히 난 목소리였는데요. 야, 너 돌았냐?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겉절이 양념에 버무릴 수 있어? 너 당장 와서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너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가만 안 둔다고? 지금 협박하냐? 내가 네 엄마한테 그런 건 화나고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은 괜찮아. 됐다. 이제 너 같은 거 나도 필요 없어. 이혼서를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빨리 찍어라. 나도 이깟 결혼 생활에 미련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댔는데 당연히 받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쌍욕이 가득한 문자를 수십 통 보내더군요. 그것도 제가 읽지 않고 무시하자 남편이 그날 저녁 저희 친정으로 쳐들어왔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남편은 친정 현관 앞에서 계속 저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받아주겠다는 미친 소리를 짓거렸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런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버렸네요. 결국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쫓겨난 남편은 저와 이혼하게 됐는데 친절하게 보내준 두 사람의 협박성 쌍욕 문자 덕에 이혼 소송이 아주 수월하기만 했어요. 게다가 자기 식당에 저희 엄마를 불러 일을 시키려고 했던 시어머니 행동은 판사님의 분노까지 샀고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일한 임금과 저희 엄마의 겉절이를 허락 없이 판매한 보상금, 또 저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1,000만 원의 위조료를 저에게 주기로 판결이 났는데 자기 돈 많다고 잘난 척할 땐 언제고 자긴 그럴 돈이 없다며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란 꼴불견 중에 꼴불견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들과의 인연도 끝이 나는 듯 싶었는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고 창피해서 회사까지 그만둔 전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기야, 자기도 알지? 지금 장모님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야.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그리고 어디다 대고 자기야. 괜히 모른 척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야. 장모님 좀 말려줘. 설마 장모님이 우리 엄마를 말하는 거니? 네가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그리고 니네 엄마 위자료 왜 아직이야? 자꾸 이렇게 안 주면 나도 법으로 한다. 있어야 주지. 지금 당장 가게도 빼게 생겼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 가게를 뺀다고? 왜? 설마 1,000만 원이 없어서 가게를 뺀다는 거야? 아니, 당신 엄마가 우리 식당 상가 산다며. 보나마나 우리 내쫓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장모님은 무슨 돈이 있어서 상가를 다 사냐? 파출부, 아니 가사도우미로 그렇게나 많이 번 거야? 잠깐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당신 어머니 식당 상가를 산다고? 근데 그게 당신 어머니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 이상하지 않아? 그 식당 상가 어머님 소유라며. 그런데 우리 엄마가 팔지도 않는 상가를 어떻게 사? 이게 말이 되냐? 설마 너랑 너네 식구들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게 사실은 그냥 너한테 큰 소리 치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직원들한테 함부로 해서 지금 소송한다고 난리도 아니거든.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도 딱해. 딱한 사람 다 죽었다. 니네 엄마가 딱하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다 딱해.
우리 엄마가 장모님 겉절이에 왜 그렇게 집착한 줄 알아? 그 겉절이 때문에 매출이 3배가 올랐대. 그 겉절이 먹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그래서 그렇게 장모님 겉절이에 집착을 보였던 거지. 그럼 자기가 공손하게 배울 것이지 뭐가 잘났다고 그러셨대? 다 자업자득이야. 끊어. 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말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또다시 전화해봐. 그땐 스토커로 신고한다. 저는 그렇게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말이 화도 황당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엄마는 일하는 중이시라며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엄마에게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는데 전 남편의 말은 모두 진짜였어요. 소문이라는 게 참 빠르긴 빠르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해서 엄마 일하는 집 사모님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그 상가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알려줬더니 그 상가 주인이 그 여자가 아닌 거야. 게다가 급전이 필요했는지 상가 주인이 시세보다 건물을 싸게 내놨다는데 그래도 값이 상당해서 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덥석 엄마가 산다고?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얘는 엄마 돈 있어. 네 아빠 그렇게 갖고 나온 보험금도 있고 그동안 사장님 따라서 투자한 것도 있고 게다가 사모님이 부족한 돈은 퇴직금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보태주신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좀 전에 잔금 치르고 왔다. 세상에 그런 돈이 있으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한 거야? 대출도 낀 거고 그리고 내가 돈 있다고 너한테 일일이 말하냐? 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련히 척척 안 내놓을까 봐? 아니 난 그 인간한테 그 소리 듣고 놀랐잖아. 그러게 그놈이 참 빠르기도 하다. 벌써 너한테 전화를 다 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옆에 내는 상가에서 날 보더니 내가 그 상가 계약한다는 말에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더라. 월급 더 준다고 나더러 일 그만두라고 큰 소리 치더니 아주 넋이 나갔더라고. 너도 그 꼴을 봤어야 했는데. 정말? 그렇다니까. 나중엔 무릎으로 바닥을 기면서 엄마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래서 건물주 하나보다 했다. 그나저나 사모님한테는 절대 가사 도우미 일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건물 관리 네가 맡아서 할래? 엄마는 시간도 없고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나는 뭐 할 줄 아나? 우리 딸은 똑똑하고 야무지잖아.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참에 네 전 시어머니 가게도 빼고 그동안 당한 서름 다 풀어버려. 넌 이제 건물주 딸이야. 세상에나 저는 엄마의 말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건물 매입 절차를 모두 마친 엄마는 저에게 정말로 건물 관리를 일임하셨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안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건물에서 저를 찾아다니며 저를 애타게 불렀고 끝내 저희 새로운 사무실까지 오게 된 그들은 예 아가, 자기야 라며 저를 부르는데 그렇게 기세등등한 모습은 어디 가고 저를 보며 쩔쩔매는 모자만이 그곳에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사람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도 없이 살아서 그동안 미쳤나 봐. 아가, 네가 니네 어머니한테 잘 말해서 우리 한 번만 살려주렴. 응? 그래 자기야. 내가 이번 계약 연장만 해주면 정말 자기한테 잘할게. 미친 거야? 그 호칭 안 바꿀래? 그리고 잊었나 본데 우리 엄마가 이 건물을 왜 샀다고 생각해? 당신들 내쫓으려고 그런 거잖아. 나한테 지질이 궁상이라고 할 땐 언제고. 왜 이래? 왜 이래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네 화가 풀리겠니? 제발 부탁이다. 우리 저 가게 빼면 당장 이사 비용 없어. 그래요. 그렇게 잘난 척 하시더니 사실 없는 집은 저희가 아니라 그쪽이었네요. 근데 어쩌죠? 저는 그럴 마음 없고 1,000만 원 위자료도 법적으로 청구해서 가게 보증금에서 뺄까 하는데 그러게 인생 길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시면 경비 직원 호출할게요. 결국 그날도 그들은 자기 발로 나가지 못하고 경비 손에 질질 끌려 사무실을 나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몫이 좋아 계약이 끝난 그 식당도 새 주인이 금방 나타났는데 월세도 제대로 못 내 보증금까지 까인 전 시어머니는 어디 외진 곳에서 포장마차를 한다는 소문을 듣긴 했는데 그마저도 취객들과 시비가 붙어 쫄딱 망하고 말았다는 것 같았어요. 워낙 음식 솜씨도 없는데 왜 그렇게 음식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통 전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덕분에 전 남편 월급으로 온 식구가 의지하고 사는 것 같더군요. 부디 그들이 남에게 상처 준 만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때문에 속상한 일을 겪어야 했던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평생 효도하는 딸이 되겠다는 약속과 그리 길지도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들과 같은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평생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저의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